코스피가 연고점에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가운데 수급이 있었는데요. 그 외국인의 또 기관의 수급 덕분에 코스피가 다시 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오늘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내일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증시 감론 을박, 오늘장 탑10 허준식 해설위원님 오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그리고 토마토 투자 자문의 명준우 운용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개편하고 새롭게 선보이는 이 코너에 대내적으로 아주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주변 분들 이 코너 출연하고 나서 반응이 어떠셨나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하다 보니까 네. 일단 이슈에 민감한 것들 다루다 보니까요. 네, 네. 관심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운용정님 어떠셨어요? 네,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익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탑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거. 네, 허 위원님 주변 반응은 어떠신가요? 아, 제 주변 반응이요? 네. 아, 저보고 좀 살살 하라는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살살 하실지 세게 하실지 잠시 후에 함께 보겠습니다. 자, 10가지 키워드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ECB와 중국입니다. 장기 박스권에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증시 추가 상승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ECB가 6월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지난주 발표됐던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49.7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저점 통과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오늘 나왔는데요. 자, 코스피 추가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 ECB와 중국으로 충분할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S&P 사상 최고치, 간밤에도 S&P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1910선 돌파가 나왔는데요.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를 통해서 지금 나흘째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세장이 다시 도래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또 우리 증시에 어떤 맥으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이머징 랠리입니다. 네, 이머징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아르헨티나입니다. 특히 인도는 젊은 나라라는 것이 강점인데요. 전 세계가 고령화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인도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인도의 최근 총선 결과가 정권이 10년 만에 교체됐다는 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ECB와 중국 또 S&P 사상 최고치인데 이머징 랠리 이렇게 세 개 들어와 있는데요. 자, 먼저 명준우 운용님 이 중에서 좀 어떤 거 먼저 오늘 볼까요? 네, 이머징 랠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이 좀 많이 올랐나요, 최근에? 네, 이머징 마켓이 신고가를 계속 뚫고 간 나라들이 좀 있죠. 네. 지금 뭐 인플레를 근간으로 또 밀고 올라가고 있는 아르헨티나나 또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인도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한 얼마나 올랐나요? 지수 상황 혹시 체크가 되셨나요? 예, 지금 체크는 한 15에서 20 정도 그렇죠. 올랐을까요? 예, 아르헨티나 그 정도?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 연초 흐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국면들 이후에 네. 한 20%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나타났고 인도도 지금 작년도 연말 그리고 올 연초 넘어오면서 거진 한 20%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배경이 뭐라고 좀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 시총을 좀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산업재가 많잖아요. 네네. 조선화학, 철강기계. 이게 이제 주로 중국하고 사업이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인도는 좀 중국 이외 쪽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네네. 말 그대로 이머징 쪽에서 수혜를 그대로 좀 받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이 많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냥 최근에 올랐던 랠리들은 아까 이제 고민하니까 잠깐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언론 국가도 일부 있다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약간 아까 어디였죠? 인도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인도가 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예, 인도는 그랬다고 그랬나요? 인도는 그러면 좀 정치적인 요인까지 많이 가미된 것으로 좀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인도는 또 법적으로도 규제를 좀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값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좀 가하게 좀 물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전에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었다 네, 네, 다시 예. 철수를 좀 하는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예. 정부 쪽에서 좀 많이 좀 부도덕한 자금들 많이 원했었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로 자금 유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앞으로 더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예,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좀 좋아지는 예. 환경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펀드 플로우도 좀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확인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머징 마켓 쪽 펀드로 많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나요, 실제로? 네, 지금 한 3개월 전부터는 그래도 이머징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이 높은 것은 네. 이머징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예. 이머징 국가 중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못 가나? 조금 뜨뜻미지근하죠. 네. 우리도 네네, 아주 예.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가기는 네. 가는데 상당히 좀 뜨뜻미지근하게 가고 연간으로 있는데 봐서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인 거죠? 거의 0% 정도 우리가. 우리도 연초로. 연초 대비로 봤을 땐 조금은 올라가죠. 고압, 예, 약간 강보합 조금, 정도. 네네, 예. 예. 그 정도 지금 수준이 되겠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머징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도까지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 운영님은 위주의 지금 이제 오늘 이걸 예. 보자고 하신 이유가 예, 예. 결과적으로는 이머징 중에 우리가 조금 소외돼 있으니 결국에 우리가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래도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명분이 있어야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예. 네. 이머징에 있어서도 이머징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예. 이머징에 결국 올해 내년도 넘어가면서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아의 삼룡, 일본 말고요. 네네, 예. 한국, 중국, 네. 인도 이렇게 그리고 또 그 한국, 자원부국도 중국, 있죠. 인도가 다 최근에 좀 밸류가 좀 낮나요, 그러면? 많이 올랐지만. 중국은 전혀 못 가고 있죠 아직. 예, 거기 우리는 우리보다 그래도 밸류가 조금 더 하고 낮나요? 있는데 더 낮나요, 중국은? 중국은 PER 밸류에이션 보다 높죠. 예, 밸류에이션 쪽으로 본다면은 네. 우리가 제일 낮고요. 예, 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흥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한 70% 정도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게 지금 평가돼 있는데 네네, 그거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그랬고 또 중국도 2000년대 초반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나라가 인도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예. 용인해야 되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면들 속에서도 결국 펀더멘털 매력들을 보면 이머징 중에서 한국이랑 러시아가 제일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는 또 더하죠. 뭐 퍼수준이 한 4배, 아, 그 TBR 정도밖에 안 되나요, 0.5 미만 러시아는? 이런 면들이 있는데 또 네네. 정치적인 요인들도 상당히 많하지만 네. 러시아는 저평가 필두로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러시아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요. 반면에 또 우리 아시아의 삼룡 중에서는 결국은 네. 한국이 가장 세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는 아까 이제 물론 국가별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이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아, 일단 같은 견해신가요? 저는 우리가 약간 좀- 다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이라서 올라간다라는 근거는 좀 미약하다. 아니, 논리가 그러니까 좀. 동의하는 부분은 네. 이머징 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가 좀 해외 시장보다 더 강하게 좀 치고 가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시각이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2,100, 2,200을 간다 하더라도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더 압축된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체감 지수는 그 선택된 종목 내에서만 좀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좀 다르게 예. 보고 계신 거,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같은 똑같이 생각하는 개념이세요? 분들이 예. 원래 대세상승장의 특징이요. 거래대금이 없이 올라가는 게 대세상승장입니다. 상투 치고 나서 거래대금이 그럼 크게 약간 다른 견해신가요? 같은 견해죠. 거래대금이 적기 때문에 장이 지수가 2100대 2200대 전문가님 약간 올라간다고 조금, 그러니까 아주 세게는 못 갈 것 같다. 일부 섹터만 지금 간다는 얘기는 그런 지수는 견해가 있어요? 긍정적인 견해시죠. 지수는 지수는 긍정적인데 올라가는데 종목을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지수가 네, 네.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는 시기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시각을 약간 좀 가지고 다르신 있습니다. 견해신 것 같아요. 대세상승 초입 국면은 항상 뜨뜻미지근하면서 거래대금이 죽여가면서 아까 운영님 약간 좀 긴 관점에서 어떤 그렇죠. 초입이다라는 예, 그런 중기적인 관점이신 관점에 거고. 지금 그럼 말씀드리죠. 섹터는 좀 어떤 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한국이 만약에 된다면 압축해서 간다고 보셨을 때 어떤 섹터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대형주 중에서는 항상 예. 통일 관련주, 예, 남북 건설 통일 관련주요? 물류, 건설, 그리고 물류? 철강 이런 쪽 내수 중심이다 관련 그런 말씀들을 섹터로? 많이 드리죠. 근데 그쪽이 되면 지수는 별로 못 움직이지 않나요? 워낙에 지수요? 좀 삼성전자에 달려 있죠. 아니 주도하는 섹터는 내수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수도 좀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쪽 지수는 좀 지속적으로 미지근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2,300을 확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예, 수직으로 치고 올라가는 서서히 현상들은, 어떤 예. 완만한 과거에 상승을 어떤 보신다는 밴드를 말씀이신 뚫고 거죠? 올라가는 거 보면 예를 들면 2004년을 보이기 제일 좋죠. 2004년 5년 넘어갈 때는 네네, 예. 상당히 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1100, 120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투권 가면서 급격하게 올라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의 초입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윤현님은 내수 쪽으로 좀 보고 계시고 예.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 만약에 가면 주도한다고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그룹주 단위로 좀 묶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우선주를 좀 편입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화학 철강 기계는 시장보다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수익률이 나올 걸로 보고 앞으로도 있고요. 그쪽은 조금 예, 안 저도 된다고 3분기까지는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네. 있고요. 삼성그룹주나 LG그룹주가 있어야지 시장보다는 중간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일단 있고. 그 포트 안에 LG랑 삼성그룹주는 그룹주는 우선주판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예. 되면 중간 이상 간다는 얘기고 주도주로 가려면 우선주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뭐 정책적인 뭐 건설사는 저는 이제 지방 건설사에 대한 부분. 동공개발도 저번에 우리 그렇죠. 같이 하실 때. 예, 그렇죠?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부분,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ICT에 대한 부분이야. 이 네네, 부분에 예. 대해서는 계속 매매가 이루어져야지 시장 좀 왔을 수 있다. 자동차도 중간 이상 갈 수 있다. 자동차 정도도요? 섹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 랭커. 네, 다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거래대금, 우리 증시의 약점입니다. 거래대금이 감소한 채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선 위에서 지수가 계속 움직일 때 거래대금이 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3조 원 내외에서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 2017선에서 3조 2천억 원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배당 가치주 펀드입니다. 직접 증권사나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펀드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펀드 슈퍼마켓 출범한 지 오늘로 한 달째인데요. 특히 배당주와 가치주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보시죠. 변동성입니다. 어제 코스피의 장중 변동폭이 28포인트였습니다. 1월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변동폭이 어제 나타난 건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 쪽에서 어제보다 더 많은 규모의 선물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다시 끌어올려 놨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성 하루짜리였을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가능할지 지금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MSCI 리밸런싱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번 주 들어서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30일에 예정돼 있는 MSCI EM 지수의 리밸런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가 새롭게 신흥국에 편입되면서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 가운데서 3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오늘 나왔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지수 관련된 이야기들이 키워드로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변동성, 또 MSCI,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배당 가치주 펀드인데요. 자, 이번에 김정수 전문가님께 선택권 드릴게요. 어떤 거 볼까요? 예, 저는 배당 가치주 펀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배당 가치주 펀드. 아까 지금 앵커 소개로는 약간 뭐 펀드 슈퍼마켓인가요? 그거 오픈되고 나서 이제 많이 쏠렸다고 그러는데 역시 같은 개념이신가요? 시장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자는 그런 이유신가요? 아니,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예, 아, 예. 종목별로도? 예, 예, 종목별로 네네, 그게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요. 주도주라는 것은 정책하고 실적하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예. 지금 시장이 3조에서 한 4조 원 수준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2년 전 종합주가지수는 비슷하지만 거래대금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쪽이 배당하고 가치주 펀드 쪽으로 네, 자금이 네, 많이 네.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저성장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온라인 슈퍼마켓을 통해서 절반 이상의 배당주 가치주 펀드가 나왔었고요. 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뭐 인디펜던스라고 해가지고 주식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거라든가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롱숏 펀드가 이제 대표적인 어떤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가치주나 배당주 펀드가 사상 최고치를 좀 돌파하는 흐름 이미 다 5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좀 자금 유입이 되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저는 전략을 세워야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정영님 이 배당 가치주 펀드 지금 주목하시자 해주셨는데 이쪽으로 자금 들어오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예. 한 5천억인가 뭐 들어온 것 같은데. 예, 지금 네. 배당 가치주를 묶었으니까 또 이게 배당 가치주지 사실 이 배당 가치주 펀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주는 이유와 또 사람들이 그 주목하는 부분은 배당주보다는 가치주라고 봅니다. 네, 사실 배당주야 뭐 그만큼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배당을 많이 하겠죠. 네.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통신이나 그쪽은 좀 낮고 가스나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하는데 가치주죠 결국. 작년도 지금 벌써 한 작년 6월 25일 이후로 장이 올라서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 보면 네. 그래도 거래소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이 다 대부분 다 그런 저 PBR 컨셉으로. 종목들이죠. 작년도 보면 우정영님은 대한연합 또 뭐 하이퍼 그렇죠. PBR이라는 용어를 쓰시잖아요. 극단적인 네. 네. 저 PBR, 저 네. PER 종목들. 작년에도 뭐 대한유화나 한진중공업, 올해 네. 지금 연중에도 한진, 콩오롱, 뭐 네. SK네트웍스 이런 절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 가는 장이기 때문에 네. 수익률 자체가 이쪽에 나오고
또 대중 투자자들도 슬슬 그걸 눈치채고서 이제 이쪽 배당 가치주 그러나 가치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성장률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인정하고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자니 네. 1년에 2.5% 주니까 네네.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1년, 2년치 적금했던 거 이제 3개월, 6개월치로 단기간에 짧게 돌려요. 끊어서 가고요. 예, 네. 언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 배당 쪽에 대한 목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우선주하고 보통주가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계류율이 한 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주가 10,000원이면은 우선주는 한 5,000원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배당금을 주는데 똑같이 500원 주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00원 주지만 1,000원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같은 돈을 주고 샀을 때. 투자 금액 대비거든요. 이게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자금이 움직이기 힘들었는데, 시장 구조가 이런 식으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펀드를 가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신 것 같으시고요. 그 종목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같이 따라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좋다. 어떤 쪽 좀 보고 계세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신영증권을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배당주 펀드를 가장 활발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보고, 그다음에 종목 섹터군으로 보면 저는 우선주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우선주, 뭐 삼성 SDI 우선주, CJ제일제당 우선주, CJ, LG아웃시스 우선주, 대상 우선주, 대상홀딩스 우선주, 네. 이런 주식들이 정말 무섭게 같이 계속 상승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주하고 이제 우성주 같은 경우에는 계리율이 0.7 이하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네.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제외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배당을 주기가 힘드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만 잡게 되면 우선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매를 지속해서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운용령님은 어떤 쪽? 아까 뭐 한진이나 이렇게 아주 낮은 뭐 하이퍼 PBR 종목군도 계속 좀 보고 계시나요? 그쪽이 네. 좀 된다고 보세요, 앞으로도? 예, 김정수 전문가님은 신형 네. 쪽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토마토 투자자문에 네. 6월달 중순에 출시되는 통일 길목펀드가 제일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통일 관련 섹터로 해서. 그렇죠. 네. 예, 작년도에 출시된 명장 그게 펀드도 출시 예정이니까 편입할 대상을 소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걸리나요, 편입할 법적으로? 대상은 철저하게 가치주죠. 가치주 위주로 해서 그렇죠.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섹터 어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잡혀 들어갑니다. 예. 뭐 또 그 시점 6월 그런 중순에 종목들에 예, 주목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아, 궁금한데요. 통일 관련 컨셉을 갖고 있는 가치주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할 텐데요. 권미라는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배당을 늘린다면 이 우리 코스피의 상대적인 이머징 내에서의 약세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나옵니다. 자, 8번째 키워드는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건자재주 가구주의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실적 시즌에 참 두드러졌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의 대미를 이쪽에서 또다시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조광 페인트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52% 급증했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조광 페인트 윗꼬리 달긴 했지만 6% 가까운 강세였어요. 자, 9번째 키워드입니다. 재난사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홈플러스, 또 일산터미널, 장성 요양원에 이어서 오늘 도곡역의 화재까지 오늘 증시에서 소방설비주들의 상한가 시세가 연출됐습니다. 10번째 키워드 보시죠. 유상증자입니다. 오늘 유상증자 설이 있었고 또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두 기업의 주가 엇갈렸습니다. 하나건설 유상증자 참여 설이 있었는데 공식적인 공시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장중에 52주 신저가로 밀렸고요. 또 행남자기가 유상증자와 신규 사업 진출 검토 소식에 오늘 주가 상한가 신고가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했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어닝 서프라이즈랑 뭐 재난사고, 유상증자 나왔는데요. 가장 이 중에서 이제 오늘 핫했던 그 재난 관련한 이슈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 내부적으로 이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거리인 것 같아요. 선거철도 다가오고 해서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도 약간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파라텍이 이제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
이런 종목군들 역시 촉매는 좀 세월호 사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 네, 뭐 좀. 그거는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 이후로 그럼 흐름들을 보니까 뭐 아주 급등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같은 어떤 유사한 패턴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뒤로도 이제 뭐 고양터미널 화재 나오고 뭐 지하철 객차 내 화재 나왔었고요. 오늘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파라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런 종목군들 좀 앞으로 더 된다고 보세요? 그런 지금 정부- 재난사고 관련해 갖고 네, 이 종목이 맞습니다. 된다고 보세요 하면 사실 네. 앞으로도 재난이 계속 일어날 겁니까? 아니요. 아마 그 비슷한. 이미 예. 재난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 예. 세월호 때부터 앞으로 예.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다시 드릴 것 같은데 예. 그런 정부에서 그런 쪽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앞으로 그런 쪽들이 모멘텀을 갖춰갈 수 있겠냐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네. 예, 글쎄요. 그렇게 뭐 모멘텀보다도요. 네네. 사실 뭐 전쟁 관련주랑 비슷한 성격이 되겠죠. 아, 역시 단발성으로 잊을만 또. 하면 한 번쯤 또 아, 뭐 네네. 이슈 묻어서 또 올라갔다 그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사실 이거 굉장히 복합 재난입니다. 그렇죠? 네네, 예. 어제 오늘만 해도 속보가 하루에 뭐 두세 번씩 지금 뜨고 있고 그런데 이런 지금 복합 재난이라는 게 저는 시장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 시장 관점. 그렇죠. 종목 이런 테마주보다도 왜 되는지에 대해서를요? 이런 시장에 있어서 종목들이. 굉장히 큰 의미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런 복합 재난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면 심리가 위축되죠. 대중적으로 주식 투자자분들도 솔직히 은행에 좀 맡겨놓고 싶고 왠지 주식을 투자하기가 꺼려지고 이런 면들이 일단 드는 면들이 있는데 네, 예. 이게 참 이 공교롭게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2000포인트 밴드를 뚫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상승의 초입부라고 봤을 때는요. 네. 이게 참 전형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과거 지금 뭐 모든 대세 상승장의 초입부가 그렇죠. 공포를 머금고 대세 상승은 항상 시작하고요. 또 흥분을 머금고 대세 하락은 항상 또 시작한다는 게 주식인데 2003년에도 사실 그때 저 또 9.11 테러 이후 폭풍으로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 해갖고 심리적으로 경색돼 있고 네네, 예. 또 2009년도 넘어가는 장세에서도 글로벌 이제 뭐 모라토리엄이 여기저기 네. 동시다발로 나타날 거다 이런 불안감이 있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 내적으로는 해외 증시나 우리 증시나 뭐 그렇게 불안감을 유발할 요인까지는 없죠. 그런데 이런 복합 재난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면들이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경색을 주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것 때문에 대중들은 주식시장을 계속 떠나가게 되고 네. 그러나 대중들이 주식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또 면들 그런 때문에 효과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종목들이 갈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요인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종목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네. 대한 얘기가 아,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 네. 초입부의 또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아, 네네.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또 어떤 심리적으로 의심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나타나지만 그렇죠. 극복을 결국에는 해야 된다.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예, 말씀이신 그런 거고요. 말씀입니다. 자, 전문가님도 이제 계속 주식을 하시니까 관련주도 흐름을 지금 모니터링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좀 그래도 가장 좀 이 종목들 중에서 좀 끼 있게 움직이는 관심 있는 종목도 어떤 쪽이 있으세요?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파라텍, 파라텍하고요. 예, 파라텍이고요. 또?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원래 저는 이제 이런 테마에 대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아시죠. 예. 네, 근데 네.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재난 사고와 관련된 이 부분은 전 정부가 정책적으로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라고 좀 있다. 봅니다. 왜냐면 네, 세월호 네.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안전 서비스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천정껏 뭐 다 바꿔라 뭐 예를 그렇죠.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현대중국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사건 터지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네. 기업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한 투자가 좀 지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테마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네, 네, 예.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도 저는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래서 쪽이 어디가 있을까요? 파라텍이 네. 올라간 건 저는 이건 정상이라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는 모다 거예요? 정보통신은 좀 비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 뜬금없는 종목이 올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네, 네. 실적 자체에 의해서 올라가는 기업이 있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테마를 묶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 네. 그대로 어떤 시장의 어떤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테마의 한 가지로 봐야 되지 매매로 관점으로 좀 봐서는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운영령님은 그 LTE 관련주들 오늘 조금 이제 뭐 리노스 이쪽이 이제 사실은 국가 재난 안전 통신망 관련해서 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좀 올라서 마감이 됐잖아요. 예, 이런 리노스는 쪽들은- 벌써 지지난달부터도 한참 네, 또 네, 올랐었던 종목이죠. 이런 쪽은 그러면 좀 역시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LTE 이미 쪽. 한번 크게 해 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이 파동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그러면 않을 지금 걸로 주간대에서는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저 차트가 지금 리노스 맞나요? 예, 일간 리노스 차트인가요? 차트인가요? 예. 별로 많이 안 빠진 거 아닌가요? 저렇게 되면 이게 예. 최근 가장 고점인가요? 고점 대비로는 절반 정도 지금 빠졌네요. 예, 네네. 그러고 반등이 좀 나오는 지금 이렇기 기준인데 때문에 예. 지금 뭐 아주 큰 시세를 내긴 애매하고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아니 사실 뭐 리노스 네. 종목 세력망이죠 사실 저 차트에서는. 예. 그렇죠? 세력이 예, 뭐 보이세요?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예. 지금 뭐 KL넷이나 뭐 리노스나 네. 다 비슷한 지금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리노스가 잠깐 예. 보겠습니다. 1,100억짜리였었네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께서는 테마성인 종목,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 단발성이라는 견해가 있으셨고 또 전문가님은 일부 그래도 좀 계속 좀 중장기로 볼만한 종목도 있다. 그게 이제 파라텍 정도가 실제로 이제 매출이 가셔야 되는 쪽들 좀 보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을 구성했던 10가지 키워드를 다시 보면서 내일 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롱숏 펀드가 좀 유행했다가 요즘은 다시 배당주 가치주 펀드인데요. 롱숏 펀드는 박스권에서 참 유행을 했었잖아요. 자, 배당주 가치주 펀드가 또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해 보면서 함께 더불어 저는 재난사고도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분께서 보실까요? 김정수 전문가님 먼저 내일장 가져갈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예, 내일장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네, 예, 내일장 키워드는 배당 가치주 펀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시는 거고. 자, 그럼 우종룡님은 네, 이머징 랠리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고요. 저는 일단 테마성이긴 한데 오늘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 그 뭐였죠? 아까 키워드가 재난 사고 관련 키워드로 또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장 이제 공략주, 내일장 공략주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어떤 쪽 갖고 오셨습니까? 네. LG화학 우선주를 가져왔고요. 네, 종목 번호는 051915입니다. 네네, 본주가 아니라 우선주라는 우선주. 걸 좀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작업했을 때하고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올라가가지고. 많이 났네요. 예, 네. 매수 가격이 이제 16만 2천 원인데. 네. 아마 지금 종가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6만 4천에서 한 5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 가격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목표가는 19만 원 제시하고 순저가는 15만 7천 원을 기준가가 저 자리이기 때문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그 컨셉 때문에 좀 그거하고 이제 네. 보통주와의 계리율에 캐리어를 대한 하고 부분이 뭐 이런 있는 거죠. 부분들을 예, 좀 예. 보고 들고 가보자는 견해신 것이고 목표가가 지금 19만 원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영룡님 어떤 쪽 오늘 갖고 오셨어요? 네, 저는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네, 함약 역시 뭐 저PBR 개념인가요? 아니면 접시 비할 개념보다는 네. 사실 지금 뭐 시장 트렌드에 좀 맞는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요. 좀 차트상으로는 전저점, 연초 저점을 한 번 더 지금 부딪혀 중인데 네, 나름 네, 예.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뭐 모멘텀으로 좀 접근을 하겠고요. 그 매수가는 한 10만 7천 원 정도, 목표가는 11만 8천 원, 손절가는 10만 3천 원 정도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내수 비중이 높다고 보면 되죠. 아무래도 제약이니까 내수 관련 쪽으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자, 한미약품은 자, 목표가가 11만 8천 원으로 자, 제시가 됐습니다. 네, 정말 올해만큼 다사다난한 한 해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직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보안과 관련해서 금융사고도 참 많았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도 많았는데요. 저는 재난사고 그리고 배당주 가치주 펀드 내일까지 가져가고요. 또 정석투자 전문가가 배당주 가치주 펀드 또 명준우 운용력이 이머징 랠리를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도 재난사고를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LG화학 우선주, 명준우 운용력, 한미약품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장 탑10이었습니다. 네, 미국 경기 회복 기대로 지수가 연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